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서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액세스 SQL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물론 실기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아마 이 강좌는 필기용으로 좀 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액세스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쿼리라는 것은 이제 통계 분석하거나 필터를 조건을 줘서 필터링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나 엑셀의 부분합, 필터 그런 기능이 액세스 쿼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를 만드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큐비 디자인 화면이나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 이때는 이제 SQL문을 모르는 분도 만드는 초보자용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QL문을 직접 입력을 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SQL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용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징은 또 하나 알아두실 게 큐비 디자인이나 마법사를 사용해도 SQL문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SQL문을 입력하셔도 큐비 디자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거 인터페이스 테이블 조회 속성하고 콤보 상자, 폼에서 콤보 상자는 좀 오늘 실습에서 제외하고요. 요것 정도 좀 두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액세스로 가셔서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금 좀 급조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예. 자,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기, 쿼리 마법사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쿼리 마법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 데이터 검색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거거든요. 무조건 디자인으로 할 거예요. 이게 QBE라고 합니다. 그래서 쿼리 디자인을 하시면은 어떤 테이블을 갖다 쓸 거냐 나오죠. 이걸 만약에 닫았다고 하면은 테이블 단추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다시 나오고요. 또는 이렇게 끌어서 떨어뜨려도 상관이 없고, 또 두 번 누르면은 이제 딜리트를 추가하셔도 되고요. 딜리트를 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큐비 디자인에서 특정한 필드, 학번, 성명, 성별, 학년 뭐 이렇게 가져오겠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시세요? 이렇게 해서 4개만 가져온다 그러시면은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테이블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결과물이 보여지는 거죠. 다시 편집하고 싶으면 디자인에 가는데, 여기 보기 아래 단추를 누르게 되면 SQL 보기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타자를 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복사를 해서 어떤 건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쿼리를 저장 안 하고 닫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만들기에서 그냥 아무거나 디자인 가서 하든지 쿼리 디자인에 가서 이걸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그냥 바로 2개밖에 안 나오죠. 테이블을 표시를 안 하면 가서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은 참고로 학생 테이블로부터 학생 학번과 학생 성명과 학생 성별과 학생 학년을 검색해서 표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죠, 결과는. 그리고 디자인 보기 가시면 자동으로 디자인 보기가 생성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디자인으로 만들어도 SQL문이 생기고
SQL문으로 해도 디자인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예, 잠깐 또 내려놓고, 자, SQL 문법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필기와 실기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썼으니까 이해 가셨죠? 자, SQL문은 직접 타자를 치실 때는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입력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세미콜론 나오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이게 기본 문법이에요. 특히 이제 셀렉트문도 있고 업데이트문도 있고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예, 셀렉트는 이제 튜플이나 속성, 튜플을 행 레코드라고 하고요. 속성은 열 필드라고 하는 걸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셀렉트는 처음에 필드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옵션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from 테이블 이름 또는 쿼리 이름이 나오고, where 조건절, group by 필드 이름, having 조건절, order by, 예, 이렇게 필드 이름 ASC, DSC, 이게 큰 문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액세스에서는 이제 탑 10이라고 하는 탑 N, 일단 탑 N 프로 %요. 그래서 상위 몇 등, 상위 몇 프로 같은 게 지원한대. 하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대괄호 쳐진 것은 생략 가능하다, 안 써도 된다, 그죠? 그런 부분을 좀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예, 원화 테이블로부터요, from 원화의 테이블의 원화 번호, 원화 테이블의 원화명, 원화 테이블의 나이, 성별을 검색해서 표시하라 돼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별표를 또 사용할 수 있어요. 필드 이름 부분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필드 이름이라는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디스팅트가 붙으면 뭐냐, 예, 사원의 성별을 이제 사원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하는데 중복을 제거해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별이니까 남녀 딱 한 번씩만 표시하면 남자 여자 한 번씩이요. 그게 이제 중복을 제거할 때 디스팅트를 참고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시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필드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이고, 예, 필드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할 때 일부 열만 검색하는 거고, 여러 개의 필드를 입력할 경우 쉼표로 구분한다. 그래서 쉼표 구분자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이름점 필드 이름이 기본적으로 액세스 SQL문에서는 작성이 되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런가를 좀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필드명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조심하실 것은, 이제 관계나 조인이 설정된 두 테이블을 만약에 같이 썼다. 근데 가라는 테이블하고 나라는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A라는 필드가 이름이 동일하게 있다, 관계에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 1대 다든지 무한대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라고 쓰게 되면 어느 쪽 A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저희가 101동 507호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이제 어느 아파트인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느 아파트가 없고 101동 507호면은 101동 507호 아파트를 가진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소속인지를 표시를 해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이 FM이라는 거죠. 그래야 가점 A인지 나점 A인지를 알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수식에 쓸 때도 필드명을 가지고 계산식에 참여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써주셔야 어느 쪽 계산식에 있는 필드를 불러오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필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게 정석이다.
그리고 수식에 참여할 때도 이렇게 해주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필드 이름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동시에 동일한 필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정석적인 표기 방법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필드 이름이 없을 때도 액세스 SQL문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은 SQL 보기를 하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select 학생 학번 학생 성명 학생 성별 학생 학년 학생 테이블로부터 이렇게 가져와라.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또 가겠습니다. 필드 이름 대신에 이제 별을 표시했다. 여기요. 그러면은 이제 사원 테이블에 저 필드가 8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8개를 다 쓰면은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별을 단독으로 쓰셔도 됩니다. 별도. 별만 쓰게 되면 all 필드, 모든 필드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모든 필드 이름 입력한 거와 동일하다. 그죠? 그렇게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distinct가 붙어 있으면은 이제 좀 전에도 좀 설명을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성별을 중복을 제거해서 한 번만 표시하니까 남과 여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만약에 부서명이 인사부, 영업부, 총무부가 있다. 사원은 한 150명 된다. 그러면은 distinct를 붙이고 직위를 아니 부서를 가져왔다. 그러면 인사부 하나, 영업부 하나, 총무부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필드명을 계산 필드를 좀 많이 쓰는데 이렇게 집단 함수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통계 쿼리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새로운 필드명을 써서 as를 뒤에다 쓰게 되면 이러한 집단 함수를 이러한 필드명으로 계산 필드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as 구문을 이용해서 연산식과 함수식 또는 새로운 필드명으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 총 기본급이라는 기본급의 합계가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다. 그러면 또 한번 또 내려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웨어 조건절이에요. 조건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입력하여 특정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검색한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연산자와 함수를 여기서 사용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액세스에만 있는 엑셀에는 없는 연산자죠. 그래서 보통 조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니까 연산자 추가적인 액세스 연산자와 조건에 이제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까지 좀 같이 구비를 좀 하셔야 돼요. 샘플은 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룹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바이 필드 이름입니다.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검색할 때 그룹화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원이 150명이 있는데 distinct를 써가지고 그룹을 중복을 제거하고 한 번씩만 표시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룹 바이 부서명이라고 쓰게 되면 150개 중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한 번만 영업부, 인사부, 총무부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집단 함수를 써서 이렇게 서머리 요약을 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서별 급여의 합계라든지 부서별 승진 점수의 평균이라든지 성별 인원수를 구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게 그룹 지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통계 쿼리를 좀 만드는 경우도 한번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빙 조건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룹의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의 조건을 주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인지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이따가 보시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심하실 건 이제 웨어하고 해빙을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웨어는 조건을 줘서 레코드를 걸러오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룹 지정에서 해빙절은 이미 그룹이 된 상태에서 그룹의 조건을 별도로 추가할 때
또는 그룹 함수의 개수가 뭐 50명 이상이라든지, 예, 그래서 그룹 필드에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그룹 함수에 조건을 주는 경우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가 없으면 해빙절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룹 바이가 없어도 웨어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웨어가 1차적으로 걸러져서 불러온 다음에 그룹이 생성되고 그룹에 조건을 줘서 인사부하고 영업부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해빙 조건절이 되는 거고, 예, 그룹 부서별로 인원수가 30명 이상만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해빙 조건절을 쓰는 거고, 여기서는 아예 이제 사원을 불러올 때 예를 들어서 나이가 25 이상만 걸러오겠다 그러면 25 이상만 걸러온 상태로 부서별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웨어 조건절과 해빙 조건절은 다릅니다. 해빙은 반드시 이 두 개에만 쓰는 거고, 웨어는 테이블로부터 걸러올 때 사용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런 개념을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더 바이 같은 경우는 쌤들이 이제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ASC 또는 생략하면 오름, DSC를 입력하면 내림이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정렬, 중복된 값이 있어서 동점자가 있었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쉼표로 구분을 해서 오더 바이 학년 DSC, 그럼 학년이 내림차순으로 1차 정렬을 하고, 예, 뭐 4학년부터 있다 그러면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나오겠죠. 그리고 반별로, 예, 오름차순해라 그러면 같은 학년 내부에서 2차 정렬을 반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필드가 1차가 되고 오른쪽 필드로 갈수록 계속 쓰게 되면 2차, 3차, 4차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 한 번만 해석을 이제 해보면, select from 사원 테이블로부터 사원의 부서명 필드와, 예, 총 기본급의 합계 함수를 표시해라. 계산 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예, 성이 김으로 시작하는, like가 이제 부분일치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김으로 시작하는, 성명이 김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 불러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러온 다음에 그룹 바이로 부서명을, 예, 그룹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150명 중에서 그룹이 3개만 있으면은 부서명이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가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sum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기본급의 합계를 서머리 요약해 준다. 이거하고 이거 같이 묻어서 가는 거예요. 집단 함수하고 그룹 바이하고. 대신에 이제 영업부, 인사부, 총무부만 보여줘라. 아마 회사에 관리부가 있고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생산부가 있다. 총 5개라고 하면 영업부, 인사부, 총무부만 보여줘서 걸러오는 거죠. 그래서 그룹을 가서 다 가져오는데 5개의 그룹이죠. 부서니까 그 중에서 영업부, 인사부, 총무부만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걸러지고 김씨들이 온 상태에서 부서명으로 그룹을 하고 부서명으로 함수가 입력이 된 다음에,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1차적으로 얘가 1번, 2번, 3번 집단함수,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건이 4번이 부여돼서 표시가 되겠죠. 또는 뭐 굳이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와서 해빙절이 만들어지고, 예, 그룹 바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머리 요약을 집단함수를 통해서 해준다.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얘가 붙어 다닌다는 것만 조심하시고, 조건을 줄 때 또 기본급의 합이 100만원, 뭐 저기 100만원 좀 그렇네, 1000만원 이상인 사람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그때 여기에도 조건을 걸 때도 해빙이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부서명으로 오름차순하고, 예, 사원 성명으로 내림차순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성명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안 해줘도 조건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원래는 여기다 넣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명까지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예. 근데 2차 정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이제 실습 시간을 좀 갖고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고, 자, 이제 성별로 만약에 중복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성별만 하나만 불러와서요.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별 하나만 떨어뜨리고요. 자,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은 이렇게 총 25명이 있으니까 남녀가 이렇게 나오죠. 그때 디스팅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색 부분을 클릭하고 고유값에다가 얘를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디스팅트가 적용이 돼서 중복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SQL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고수들은 타자를 치는 거고, 이 디스팅트를 이제 실기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에 가서 회색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가 이제 필드 속성, 쿼리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고유값에다 이해를 해주시면 디스팅트가 붙는구나. 아니요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디스팅트가 없어졌죠. 요게 이제 중복을 제거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제 필드명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그럼 이제 별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중복 제거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SQL문을 직접 한번 타자를 치겠습니다. 별. 이렇게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올 필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떨어뜨린 거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된다. 자, 여기다도 이제 이렇게 쓰시면은 여기도 있어요. 학생하고 별점. 이렇게 별을 쓰게 되면 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 별 이렇게 하시면은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별 지우고 이렇게 쓰셔도 결과가 똑같다. 그러니까 디자인에서는 별을 직접 쓰기보다는 여기서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을 것 같고, 그죠? 새로운 필드명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자, 조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건을 한번. 자, 학번, 성명, 성별, 학년, 학과 이름 이렇게 한번 하고 담당 교수까지. 자, 6개를 했어요. 성별을 만약에 조건에다가 는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참고로 남을 검색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SQL 보기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웨어 조건절이 들어갔죠. 학생 성별 가로는 이제 얘가 2개를 친 거니까 뭐 이런 거다 하고 좀 아시면 되고, 가로를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이제 남자가 걸러지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를 이제 학년을 3학년 이상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제 3학년 이상만 걸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3, 4학년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한번 이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요런 형태입니다. 조건에 참여하는 비교 연산자. SQL은 좀 전에 보셨죠? 필드 이름, 연산자, 비교값. 그리고 이제 그룹 바이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룹 바이는 좀 이걸 다 지우고, 만약에 성별로 인원수를 좀 구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이게 통계 쿼리라고 하거든요. 요약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하면 묶는 방법이 나오면 이게 그룹 바이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복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디스팅트하고 달라요. SQL 보기 하게 되면 그룹 바이에 학생 성별이 들어가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요것이 통계가 뭐뭐별 그렇게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서머리를 구하시면은 함수 이름을 좀 앞에다 써주고 리네임 시켜서 보실 때는 새로운 필드명을 쓸 때는 인원수 쓰시고 뭐 성별로 인원수를 구하겠다 이렇게 써서 함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개수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쁘게 서머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성별로 안 하겠다 그러면 학과 담당 교수 이렇게 쓰면은 이제 학과 담당 교수별로 인원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쌤들이 김미정 씨하고 박상돈만 검색을 하겠다 또는 김미정만 하겠다 그러면 김느는 생략해도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이게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 이때가 뭐라고요? 해빙이다 그 말이에요. 웨어하고 다릅니다. 웨어는 쌤들이 이렇게 오는 거고 전체 인원을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웨어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할까요? 학년이 4학년 이상이다. 그럼 학년을 떨어뜨리고 조건으로 놓고 여기다가 4학년 이상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제 요게 웨어가 들어가요. 이렇게 달라졌죠? SQL 보기 하면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웨어절과 해빙절의 차이다. 1번 먼저 걸러져서 4학년만 오고 4학년에서 이제 올라온 것 중에서 학과 담당 교수로 그룹을 짓고 그룹이 지어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건이 주어지고 조건에 대한 집단 함수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흐름을 좀 기억을 좀 해주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웨어하고 해빙절하고 조금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미정을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교수 세 분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어떻게 또 인원수가 딱 똑같네요. 둘둘둘 복사를 해서 그런지 만약에 학년이 3학년 이상으로 바꾸면 인원수가 좀 바뀔 것 같아요. 6, 5, 2 바뀌었죠? 그럼 5 이상만 만약에 걸어보고 싶다. 여기다가 그거나 갖다 5 이상 써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5 이상만 걸러지고 SQL 보기 하시면은 보세요. 집단 함수에도 조건을 걸면 해빙절이구나. 이렇게 상관도 요거 3개 아시겠어요? 웨어는 별개다. 처음에 테이블을 가져올 때 테이블에서부터 레코드를 가져올 때만 조건이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해서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 하는 것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정렬을 만약에 좀 하고 싶다. 다 조건들을 해제하고요. 이것도 해제하고 요거는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조건만 구해야 할 거니까 오름차순 하시면은 보시면은 김미정, 문수민, 박상돈, 기역, 미음, 비읍 이렇게 해서 SQL 보기를 하게 되면 오더바이 담당 학과 담당 교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더바이. 여기서는 정렬을 이제 집단 함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면은 성별을 하나 묶는 방법으로 놓고 얘를 오름차순으로 1차 정렬을 하고요. 근데 왼쪽에 나와야 1차 정렬이니까 참고로 성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묶는 방법이니까 개수 뒤 앞으로 위치를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학과 담당 교수 이렇게 쓰시면 여기다 쓰시면 좋은데 그냥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남남남 여여여 담당 학과 교수 이렇게 김미정, 문수민, 박상돈 이게 이제 2차 내부 정렬이다.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전체 회색 부분을 선택해서 왼쪽 단추를 누르고 끊으면 이동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차 정렬 내부에서 2차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SQL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 학생 성별 오름차순이면 생략이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또 보여드려야겠다. 내림차순 하필이면 또 오름으로 했네요. 제가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SQL 무기하면 이제 DSC가 이쁘게 1차 정렬 그죠? 2차 정렬 이렇게 오는 거죠. 1차 2차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 쿼리를 말고 이제 실행 쿼리라고 하죠. 이제 어떠한 테이블의 변화를 줄 때 업데이트라는 구문이 있어요. A라는 값을 B로 바꾸겠다. 이제 3학년을 4학년으로 딜리트는 레코드를 삭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는 레코드를 추가하는 쿼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셋문 뒤에 이 쿼리 연산자가 아니고 대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데이트 고사성어 셋 고사성어 해설의 내용 없음 이 말이 조건절의 고사성어의 해설 필드에 이즈널이 이제 비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널이면 비어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즈널이 연산자입니다. 그럴 때는 내용 없음을 해설에다가 대입을 해서 입력을 해라. 그렇게 이제 이게 대입 연산자라는 걸 쌤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위가 대리면 기본급의 1.1을 곱한 값을 기본급에다가 업데이트 계산 필드고 여기는 이제 값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쿼리 배우고 이걸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삭제는 요 세 개가 똑같아요. 고사성어에 필드명이 나오면 필드명을 삭제하는 건 없습니다. 필드명이 나와도 레코드 행 전체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드라는 거 개념을 필드명을 지우는 쿼리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스테리크를 써도 전체 필드가 되니까 레코드가 지워지는 거고 또 생략해도 레코드가 지워지는 거니까 필드명만 썼다고 해서 필드명이 지워지는 거 절대 아니니까 챙겨 두십시오. 고사성어의 해설이 비어 있으면 고사성어 테이블로부터 비어 있는 행 전체를 삭제해라. 해설만 지우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이렇게 해도 되고 비어 생략해도 된다. 똑같아요. 이렇게 됐죠? 해설 필드가 비어 있으면 삭제해라. 테이블의 해설 필드가 비어 있으면 내용 없음으로 수정하는 테이블의 직위 필드가 대리이면 사원들의 기본급을 20% 인상하는 이런 것들을 딜리트, 업데이트, 딜리트. 자 마지막으로 인서트 한번 볼게요. 인서트는 삽입입니다. 레코드를 삽입하는 거예요. 필드 삽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행 이상을 삽입하는 거하고 1행만 삽입하는 게 있는데 1행 삽입할 때는 values라는 걸로 직접 값을 나열을 해야 돼요. 주제라는 테이블에서 주제와 의미라는 필드명이 있다 그러면 권선징악이 주제로 가고 의미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추가할 때는 서브쿼리라고 해서 SQL문 안에다가 또 다른 SQL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테이블로부터 주제와 의미를 검색한 레코드들을 주제 테이블의 주제와 의미라는 필드 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싶을 때 이렇게 서브쿼리를 사용하니까 2행 이상일 때는 서브쿼리, 한 행일 때는 values하고 값을 직접 입력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져서 좀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필기 공부를 좀 하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필기까지 실기까지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지루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